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 수업에 있어서 이어서 우리가 인덕턴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5절에 여기 보면은 인덕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자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러면은 나중에 아마 상호라는 말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스스로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인덕턴스 이런 뜻인데, 인덕턴스라는 게 무슨 뜻인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덕이라는 말은 유도의 어떤, 특히 기전력을 유도하는, 이런 유도하는 턴스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생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회로에 인덕트를 함께 걸어줬는데 그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유도 기전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코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스위치를 이렇게 닫아주면 스위치를 닫자마자 여기에 전류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른 유도기전력의 변화가 생기는데, 감기 횟수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기장의 선속 변화에 의해 가지고요, 마그네틱 필드의 선속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닫자마자 여기 원래 전류가 안 흐르는 것이 흐르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변할 겁니다. 면적은 뭐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럼 이 파이비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도를 하는데요, 이 파이비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책에 5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알다시피 우리는 B에다가 A에다가 어떤 사인 세타인데, 이것은 그냥 90도라고 보고요, 이제 B가 A하고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게 되겠죠. A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요. 그럼 B는 뭐냐, 우리가 뭐 I하고 관계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전류가 바뀜으로 인해서 자기장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소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 그게 나와 있는데, B가 μ0에 여기 코일을 지금 많이 감은 소레노이드라고 할 적에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μ0에 n에 i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럴 적에 요 n은 단위 길이당 감기 횟수였죠, 그죠? 횟수니까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했을 적에 전체 감기 횟수가 N이면은 요게 N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책에 519페이지 책에 거기 지금 L을 유도해 가는데요, 우선 여기서 볼 적에 L을 어떻게 지난 시간에 월요일에 정의를 했냐면요, L을 보면은 마이너스 L이에요. 이것이 이 식을 볼 적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이 마이너스 L의 델타 T 분의 델타 I인데요, 이거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전류의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럼 전류가 스위치를 닫아주면 전가하려고 할 적에 요 유도 기전력은 반대 방향의 전류를 형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역기전력이라는 것도 배웠죠, 그죠? 그 전동기를 할 적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동기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 L을 그 변화에 대한 계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변화로 인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계수를, 비례 계수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 이게 자체 인덕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솔레노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파이 B는요,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파이 B는요, B에 비례하고요. B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이 B는 다시 I에 비례합니다. 그 책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냐면요. 책에 그대로 해볼게요. L의 델타 T분의, 그래서 이거를 B를 비례하고 I에 비례하니까 이제는 델타 T분의 델타 I라고 하고요. 델타 I라고 하고요. 파이 B 대신에 이렇게 되니까 B에 비례하고 B는 또 I에 비례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 개수를 전부 L로 묶어낸다. 그러니까 20-10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요 두 식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L이 어떻게 되죠? N에, 그죠? B에다가요. N에 A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I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 두 식의 크기만을 비교해 봅시다. 이거와 이것. 그래서 크기만을 비교해 보면은요. 크기만을 비교해 보면 N에 1되고요. 그 다음에 L이 델타 T분의 델타 I라고 우리가 둘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없앴을 적에 L을 어떻게 둘 수 있느냐면은 델타 I분의요. 델타 파이에 B에 뭐 N 이렇게 둘 수 있다. 그것이 지금 20-10식인데요. 이때 우리 이것을 I의 변화가 있을 적에 파이 B의 변화가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체 인덕턴스가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전류의 변화가 우리가 I가 있고 델타 파이에 좀 있으면 예제도 나올 건데 B의 변화가 파이 B라고 할 적에 I를 걸어줌으로 인해서 그때 이 L은 N 곱하기 강기해수 곱하기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파이 B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주면은, 그죠? 그러면은 L에 여기 적어볼게요. L에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책에는 없지만 솔레노이드라고 명시를 해보면은요, N에, 그죠? I분의 파이 B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N 대신 있고요, I가 있고요, 파이 B가 지금 여기 계산했잖아요. U0 NI가 되어있다. U0에 NI가 되어서 당연히 I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체 인덕턴스는요, I 함수가 아니에요. 커패시턴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C는 D분의 입실론 0A라고 했듯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어떤 전압을 어떻게 걸어주느냐에 따라 C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체 인덕턴스도 얼마나 가만나는가 이거하고 관계가 있지. 그래서요, 여기 A가 빠졌네요. A가 빠졌다, 그죠? A가 빠졌고요. 면적이 빠졌다, 그죠? 그 다음에 그대로 가져오니까 여기도 면적을 집어넣어 줘야 되죠.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그거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적에 L이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니까 N 대신에 이걸 넣어주니까요, 어떻게 되죠? L분의요, 그죠? 분모에 들어가잖아요. L분의 μ0에다가요
라지 n의 제곱이 된다. 여기서 한 개 나오고 여기 한 개 있으니까 n 제곱의 a가 된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a와 d 뭐 이런 데인데 이거는 l과 a 이런 식으로 어떻게 면적이 있고 어떤 길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다. 그 다음에 다시 조금 고쳐보니까 솔레노이드의 어떤 최적 같은 거를 생각해 본다고 할 적에 a 곱하기 l 하면은 v 최적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양 분모 분자의 l을 곱해주니까 이것은 l 제곱분의 뮤 제로에다가요 n 제곱의 v가 된다. 그것이 또는 이것을 n 제곱으로 고쳐줄 수 있죠. 스몰 n의 제곱. 그것이 20-11의 b로 519페이지 맨 아래식입니다. 519페이지. 특별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L은요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L은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특별히 솔레노이드의 경우를 대입을 하니까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솔레노이드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예제에 20.7이 나옵니다. 예제 20.7. 중요한 식들이니까 그냥 좀 참조를 하기 위해서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될 식, 사실 이거는 기존에 벌써 외웠던 식이고요. 맞습니까? 오늘 사실 외워야 될 식은 L의 정의식인 이 식과, 그러니까 이 유도기전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타내주는 식과 우리는 이 식을 외워야 되겠죠. 그죠? 자, 별표로 친 저 식이 왜 외워야 되는가는 예제를 이용해보면, 예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다. 자, 길이가 벌써 예제 20.7식이죠. 그죠? 20.7인데, 길이가 25cm고요. 그러니까 L이 25cm다. 0.25m가 되겠고요. 주어진 거 써라 그랬죠. 넓이가 A가 4 곱하기 A가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cm 제곱입니다. 이런 그 다음에 N이 감기의 수가 300번이네요. 이럴 적에 인덕턴스를 구하려 L이 어떻게 되냐? 모르는 거 이거다. 와, 뭐 정말로 쉬운 문제다, 그죠? 왜냐면은 이 L을 구하는 식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주어진 것만 봐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L이 뭐 전류하고 전압 이런 거 관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로 L과 A와 N으로 주어져 있네요. 이 솔레노이드라고 했죠, 그죠? 솔레노이드라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L 솔레노이드를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L에 이제 이게 솔레노이드라고 주어졌으니까 솔레노이드 시험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죠? L 제곱분해요. U 제로에다가요 N 제곱, 그죠? A에 이런 식으로 되죠. 체계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체계는 지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요 식을 썼습니다. 왜냐면 그대로만 여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n을 스몰 n을 주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스몰 n을 일부러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계산해서 넣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L이 지금 0.25m로 넣었습니다. 우리가 단위를 헬기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L의 단위를. 그래서 NKS, 저 미터와 뭐 암페어, 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려면은 그거 헬리인데 그러려면은 다 미터로 집어넣어 주자 일단. 안 헷갈리게. 그리고 뮤제로 자체가 그 단위계로 되죠.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선, 그죠? 암페어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 미터 암페어죠. 한번 써줘 볼게요. 퍼 암페어죠.
뉴제로가 진공에 대한 투자율이었는데 그 다음에 n이 300입니다. 300의 제곱이죠. 그죠? 여기 제곱. 그 다음에 a가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의 미터 제곱이죠. 면적이니까. 그래서 미터로 다 고쳐주면 좋은 게 이제 보시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솔레노이드가 L 솔레노이드를 구하는데 그거의 단위는 헬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른 양들의 단위도 그런 식으로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미터와 미터 없어지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 계산을 해보니까 빨리 계산해보면은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마이너스 4성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보니까 미터 제곱 퍼 암페어 테슬라네요. 그래서 테슬라와 미터 제곱. 사실 테슬라와 미터 제곱을 하면 뭘 단위냐면요. 플럭스의 단위인 웨버입니다. 맞죠? 자기장 곱하기 면적을 하니까 이것은 파이 b가 되죠. 파이 b. 그 나누기 뭐가 있죠? 지금 암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L의 단위 자체가요. 이 파이 b를 i로 나눈 그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네요.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헨리를 한다고요. 헨리. 그래서 이거는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선 헨리가 됩니다. 그래서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책에는 이제 이거를 단위를 좀 고쳐서 0.181 미리 헨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3성 이런 말입니다. 맞죠? 똑같죠? 그래서 테슬라 미터 제곱이 뭐다? 웨버다? 웨버 나누기 암페어. 웨버가 뭐의 단위였느냐 하면은 플럭스의 단위였어요. 마그네틱 플럭스 자기선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다. B번 한번 볼까요? 유도기전력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거. 근데 그게 보면은 A에서 델타 I분의 지금 이거 구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구해져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A번에서 구했죠. 근데 지금 A번에까지 그거를 조건을 보면 요게 안 주어졌잖아요. 근데 B번으로 다시 여러분 가보십시오. B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0A per second라고 B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델타 I분의 델타 T분의요. 맞죠? 델타 I가요 마이너스 50A per second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럼 유도기전력은 그 전류가 감소하지 못하도록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겨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면은 이 방향을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E를 구해보라는 거죠. E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E를 이제 이 공식을 써서 구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E는 마이너스 L의 델타 I분의 델타 파이의 델타 T분의 델타 I죠. 그죠? 델타 T분의 델타. 자, 그런데 여기서 L은 먼저 여기서 구했습니다.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으로 먼저 구했고요. 헨리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델타 T분의 델타 I를 마이너스 50 암페어 per second라고 주어지죠. 자, 그러면은 요 헨리가 뭐였냐면요. 테슬라 미터 제곱에 per 암페어였어요. 그래서 이 암페어와 이 암페어 없어지고 결국은 이것은 9 곱하기 그죠? 9.05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3성 테슬라 미터 제곱에 per second인데 이거는 결국은요
요것의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요게. 왜냐면 요것이 파이비고 세컨드니까 결국은 이거의 단위가 되는 볼트가 되죠. 이게 볼트예요. 볼트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맞는가 보시 9.05 곱하기 맞네요. 정확하게 맞네요. 그래서 여기 책에는 이제 9.05 그냥 10의 3승이다 보니까 미리볼트라고 해놨습니다. 미리볼트. 여러분 요게 왜 요렇게 되는데요. 요 식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앞에 가보시면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정의를. 그 다음에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장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중요한 부분인 RL 회로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즉 지난 시간에도 capacitancera는 것을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RC 회로라는 것을 배웠죠. 이 C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나온 것이 RC 회로였습니다. 그래서 C가 많은 역할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를, 즉 전하를 저장해 두는 그런 어떤 저장 역할을 하는 capacitance라고 그랬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L이라는 걸 배웠어요. 지금 이 L이라는 걸 배웠는데, 인덕턴스라는 걸 배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L이라는 걸 이제 배웠으니까는 기존에 어떤 있던 디바이스인 저항과 그것을 연합해서 만든 RL 회로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게 된다. 지금부터 공부할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가보면은요, RLC가 다 같이 있는 그런 경우를 또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 6절을 한번 공부를 조금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도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 RL 회로를 포함해서라든지 이 자체 인덕턴스 구하는 이런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적어도 10점은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보시면요, 기말고사가 이제 3주 정도 남짓 남았는데 지난 4주 중간고사를 치고 4주 동안에 우리는 19장하고 20장 이 두 장밖에 안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RL 회로 하면 이거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두 장 나갔고요. 많이 나가면 4장이고 작게 나가면 3장 조금 더 이렇게 나가겠다. 그죠? 그러니까 한 장에 한 30점에서 40점 가까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19장에서 벌써 문제들을 가르쳐 드렸고 20장에서도 나올 문제들을 가르쳐 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가르쳐 드린 문제들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시험을 대비해서는 여러분이 모금 답안을 만들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다 찾아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RL 회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전전지가 당연히 있고요. 저항이 있어야 되고요. R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L은 이렇게 코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이게 RL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디 있냐 페이지 좀 뭐 방향은 다르지만 여기에 스위치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뭐냐 어떤 그림이 페이지 521페이지예요. 여러분 그림 20.25입니다. 그림. 자 근데 우리가 생각만 좀 하면 된다. 저항은요 전류가 못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어떤 거냐면 전류의 변화가 왔을 적에 유도기전력이 요거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증가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오게 하는 마치 이런 식의 건전지가 있는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그런 역유도기전력의 어떤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요거에 의해서 전압이 걸어졌을 적에 델타 V의 R을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했고요. 맞습니까? 저 킬로요프 법칙을 여기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킬로요프 법칙을.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은 앞에 20.5절에서 우리가 했죠. 그죠? E의 L이라고 할 적에 마이너스 L의 델타 T 분의 델타 I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이거로부터 맞죠? 네, 그게 20.13식이에요. 이것이요 20.12식이고요. 여기 마이너스는 전압의 강화를 말합니다. 20.12식이 됩니다. 이것은 전압의 강화를 뜻하고 이것은 유도되는 어떤 역기전력의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럴 때 처음에 전류가 안 흐르다가요 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색의 그림을 보니까 I가 이것도 어떤 처음에는 저항의 어떤 하나로 생각 스위치를 닫자마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하는데 얘는 그 변화에 따라서 역기전력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천천히 올라가긴 하는데 세츄레이션이 되겠죠. 그게 시간이라고 볼 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값이 뭔가를 조금 이따가 보십시다.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이 회로에 스위치를 닫자마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건데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저항에 의해서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의해서 역기전력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 흘러가는 전류의 증가하는 속도가 주는 거예요. 주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가면은 이제 플랫하게 가야 되는데 그때는 얘가 제로가 되죠. 왜?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이럴 적에요. 우리가 RC는 뭐였냐면 이게 타우 이래가지고 시간상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RL 회로에서의 시간상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타우가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하면서 막 단위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위. 그러면은 세컨드가 나오는 단위를 R과 L로 만들면은요 아마 R분의 L이 될 거예요. 맞죠?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시간상수라고 합니다. 항상 RC도 그렇고 RL도 그렇고요. 시간상수는 뭐냐면은 IT 그래프에서 나옵니다. 그 회로에서의 전류가 이 최대치의 63.2%인가요? 최대치의 63.2% 맞죠? 네. 요렇게 되는 요 최대치의 63. 이게 우리가 I의 책에뭐 해놓게 R분의 2가 해놨네요. 요 최대값이 R분의 2인데 그건 뭐냐면은 전류가 이때 여기가 2를 줘줬었지요. 2라고 줘줬었지요. 자, 생각해보세요. 점점 전류가 증가할 적에는 얘가 역기전력의 역할을 하지만 그 다음에 전류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지역에 가면요 얘는 제로가 됩니다. 왜? 이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얘는 거의 얘가 R에 나가진다는 거죠. 전압 강화가.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R분의 2, 즉 이 전압의 강화가 여기에만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어느 정도 걸리고 여기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게 킬로요프 법칙이죠. 전압의 강화가 여기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이 역기전력에 의한 것도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거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어진 상수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키로의 법칙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요, 미분 방정식만 조금은 약간 복잡한 것을 풀기만 한다면, 그래서 20-15식을 한 그 위에 한번 줄을 꺼십시오. 20-15식 제가 지금 줄을 거예요. 요 i라는 게 어떻게 변하냐면요, r분의요 이건 나와야 되겠고요. 시간이 무한대로 가서 찌게 되는 거니까 1-2에 마이너스 t over 타우인가요? 타우 over t 맞죠?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RCLO와 비슷한 개념인데 똑같은 형태이죠, 사실은. RCLO 똑같은 형태입니다. 우리가 충전할 찌개, 그죠? 충전할 찌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는데, 충전회로에서 i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거만 달라요. 지금 요게 형태도 똑같지만은 RCLO에서 타우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요렇게 된다는 것만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는 여기 C를 넣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는 플러스 오고 여기 마이너스 오니까 얘하고 전압이 같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른다. 그게 이제 충전회로였죠, 그죠? 맞습니까? 충전회로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 흘러가가지고,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전류 변화가 없으면은 이거에 의한 전압 강화는 0이 되니까 모든 전압이 얘한테 다 걸린다.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보십시오. 그럼 요거 제로가 되죠. 요거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T가 무한대 간다.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서 제로가 되니까 그냥 I는 T가 무한대로 가면 R분의 2로 돼요. 여기 R분의 2 된다고 해놨네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21페이지에요. 그림 20.26이에요, 이게 20.26인데, 거기에 설명을 박스에 뭐냐면, 자, 여기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은, t = 0에서 내가 앞을 설명한 겁니다. 스위치를 딱 닫으면은, 스위치 ON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전류는 전가해가지고, 전류는 천천히 전가해가지고 최대값을 향해서 간다. 왜냐면은 올라가면 갈수록 전류의 변화가 없죠. 그럼 얘가 제로가 되거든요. 제로로 가까이 가요. 전류에 대한 시간 변화가 점점 없어지게 된다. 왜 그러냐면 유도기전력이 오는가 전류가 변하게 되는데, 변하고 또 유도기전력 변하고 또 유도기전력 변하고 전류 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다. 그래서 변화를 계속하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미분이죠, 미분. 그래서 그 위에 20.15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미적분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전류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미적분식, 즉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요 식을 유도할 수 있다. 다른 책에 좀 보면 어렵게 다루는 책들을 가보면은요, 요 미분방이 어디에 미분인데 여기 미분이 있잖아요. 미분. I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세워보면 E는 이렇게 될 겁니다. IR에다가요 더하기 L에 델타 T분의 델타 I. 그래서 I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이런 식의 어떤 식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집어넣어 보면요, 이거 그대로 만족할 겁니다. 요 식을 만족할 거예요. 이 말은 뭔데요? 키로의 법칙이죠. 걸어준 전압이 저항에도 걸리고 L에 의한 역기전력에도 걸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좀 푸는 게 여기서 주저가 되니까 안 풀고 그냥 이 식을 줬습니다. 외우라고, 그냥 이걸 외우라고 줬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예제를 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고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 기말고사를 위해서 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제 20.8에
이제 RL 회로에 대한 예제가 나오죠. 자, 이거에 관련된 연속 문제나 어떤 예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나올 거다. 그래서 배터리 12.6V 주어진 걸 적어 봅시다.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나요? L이 주어졌죠. L이 30.0 mH다. 자, 이렇게 적어줍시다. 그 다음에요, R이 0.15ohm이래요. R이 이래 됐을 적에 T=0에서 이제 스위치 닫았는데 회로의 시간상 구하래요. 타우의 RL을 구해요. 뭐 이거 없어도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R분의 L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R이 0.155ohm이 되고요. L이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헬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컨드의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이게 200이 되니까 0.2 세컨드가 되겠다. 그죠? 맞나요? 15, 3, 맞네요. 그죠? 0.2 세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B번이 뭐죠? 시간 상수만큼 이제 t 이꼴 타우인 경우에 전류 i를 구해야 돼요. i가 어떻게 되니까 i가 어떻게 되니까 그러면 전류에 관한 식 요거만 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서 t가 지금 타우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i가 한번 더 써볼게요. r분의 2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over r 타우라죠. 타우를 구했으니까 위에. 근데 t가 타우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게 1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r이 0.15가 되고요. e가 지금 12.6입니다. 서두르면 안 되고요. 2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성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거 0.632가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0.63.2%니까 0.632가 되고요. 여기에 12.6 나누기 0.15 하니까네 답이 53.1A가 된다. 요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책에 84라고 계산해놨고요. 632를 하니까네요. 요거에 63%니까 53.1A가 되네요. 53.1A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C번을 보면요. T=0과 T= 시간으로 타워일 때 저항계 걸린 전압감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i가 시간에 대해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C번을 구해보면 여기서요. C번을 보면은 델타 VR이 아까 여기 지워버렸는데요. 델타 VR이 되는 양만 생각해보면은 IR이다. 전압 강화되는 양은 IR이니까 우리가 지금 I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책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걸 넣어주면은 R분의 2에다가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C에다가 R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R 없어지고요. 2에다가 사실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오버 RC가 VR이 될 거예요. 델타 VR. 이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인식하시라고요.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T=0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T=0에서 0 넣어주면 이게 1 되죠. 1. 1 빼기 1 해가지고 델타 VR이 제로예요. 받아주자마자는 E가 전부 다 여기 걸린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래 될 겁니다. 왜? 전류의 변화가 생기는데 저기서
유도 기전력이 많이 생겨서 저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t 이꼴 2를 가보자. 0.2세컨드로 가보면은 어떻게 되죠? 델타 VR이요. 여기에 똑같이 1을 넣어주니까 RC를 RC가 아니죠. 타워 합시다. T 이꼴 지금 타워인 경우죠. 타워인 경우 0.2초인 경우는 요게 1이 되죠. 1. 그래서 2에다가요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성 이래가지고 12.6이었고 이게 0.63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7.97V 나와요. 그래서 7.97V 나옵니다. 그게 C번이고요. D번은요. 그러면은 D번은 많은 걸 묻고 있는데 시간 함수가 경과한 후에 전류의 변화율 이거 구해보라는 거죠. 이거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요? D번 보면은 델타 T분의 델타 I를 구해라는데 이것인데 언제요? T 이꼴 타입인 경우에 0.2초인 경우다. 전혀 어렵지 않다. 그때의 EL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잘 보십시다. 제가 이 식을 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식을 볼 적에 지금 이게 12.6V인데요. 0.2초인 경우에 IR이 여기에 있습니다. 7.97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4점 몇이 나오겠다, 그죠? 4.63이 나오나요? 맞네요. 이게 4.63V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은 L을 알기 때문에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책에 지금 푸른 대로 요 그대로 요 식이 있거든요. D번 식이 뭐냐면은 자,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킬로의 법칙을 쓰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E에 킬로의 법칙을 쓰면요. E에다가요. E 더하기 델타 VAR 더하기 해줍니다. 델타 VL이다. 인덕터에 의한 유도기준 급에 의한 전압의 강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 내가 구했죠, 그죠? 요거 델타 VL은 이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요 마이너스 델타 VR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4.6이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그랬죠. 마이너스 12.6에다가요 마이너스에 얘가 아까 전에 7.97이었죠. 여기 마이너스 7.97 전압의 강화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4.6이 됩니다. 아까 제가 4.63이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4.63이 정확한 건데 요래 되거든요. 이게 되죠. 그러면은 그거에 의한 전압 강화가 그렇게 된다고 볼지게요. 이제 델타 VL이 마이너스 L에 델타 T분의 델타 I라고 했었지게 이것이 맞나요? 이럴지게요. 그러면은 델타 T분의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이건데 그죠? 이거 구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D번 그러니까 L을 나눠주면 되죠. 마이너스 L분의 V의 L 그래 돼버리면은 이래 되면은요 마이너스에다 VL이 마이너스 4.63이고요 L이 아까 0. 얼마였죠? 30mL였죠?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헬이다. 이렇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요, 150 암페어 per second가 됩니다. 여기에 전류 나누기 시간이 돼야 되니까 전류 나누기 시간 이런 식으로 줘. 굉장히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급격하게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기울기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기울기, 이때 이 기울기 이 점에서 여기가 타우잖아요, 그죠? 타우 이꼴 0.2세컨드, 이때의 이 전류가 변하는 곡선의 기울기라고 보셔야 돼요. 이 기울기에 비례해서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정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L 회로에 대해서 뭐 이 이상의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A, B, C, D를 차분하게 잘 풀어보시면은요, 아마 기말고사의 준비가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전에 RCL에서의 커패시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턴스도 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량인데, 능력인데요. 그래서 20장 7절에 보니까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자기장, 그러니까 이 코일이라는 것은 자기장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 자기장이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20장 7절에서 하고 20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과제물도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월요일에는 교류회로와 전자기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교류회로에 대해서, 이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직류회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직류, DC 커런트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이러한 건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극이 바뀌는 교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복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걸어주는 전압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저항이나 커패시턴스나 인덕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교류에 있어서 이제 교류에서 전자기파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안테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자기파라는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21장 정도를 하다 보면은 21장까지 나가면 잘 나가는데 21장이 굉장히 깁니다. 섹션이 여러분 12장까지 있고요. 1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까지도 있네요. 도플러의 것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시험 범위는 아마 21장까지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3장 정도 치는데 양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범위가 553페이지 정도 되는데, 근데 기말고사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작지도 않지만. 왜냐면 19장부터 칠 거니까, 그죠? 19장부터 475페이지부터 한 550, 한 80페이지 정도 아마 시험 범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는요, 우리가 한 90페이지 정도 쳤을 거예요. 100페이지에 가깝네요. 예, 100페이지 정도 쳤고 연습 문제가 다 포함하는. 근데 아마 기말고사는 80페이지 정도, 좀 벌면 줄어들었지만 내용은 좀 더 이해하기가 복잡한 것들이 있다. 자기장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기말고사 잘 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